계속 이 생식 기술에 대한 교재에 교재는 금지가 아니다. 교재는 금지가 아니다. 가족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교제하려 한다면 안전이나 교육 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생식 보조 기술에 대한 규제는 국가에 따라서 기술의 세부 항목에 따라서 다르다. 국제적으로 폭넓은 합의에 도달한 교재는 생식 목적의 클로닝에 대한 금지 조치다.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등 모두 30개국 이상이 생식 목적의 클로닝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및 유엔에서도 2003년에 클로닝을 금지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같은 금지 조치는 많은 나라가 찬성하고 있지만은 줄기세포 채취를 위한 치료 목적의 클로닝까지 금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생식 목적의 클로닝에 대해서는 몇 년 내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불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재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은 생식 목적의 클로닝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게 IVF 체외 수정이다. 생식 목적. 이는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어 있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비용까지 보조해준다. 인간 폐의 유전자 조작이나 자궁 내 유전자 치료는 우리가 아는 한 어디까지도 행해진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나라들도 거의가 없다.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나라는 독일을 포함해서 두세 곳 정도다. 더 흥미로운 사례는 PGD 착상전 유전자 진단인데 이를 살펴보면 미래 예측에 아주 도움이 된다. PGD와 관련한 법률은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PGD가 합법이며 사실상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의사에 대한 직업적인 기본의 일종으로 PGD 사례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PGD를 할 수가 있다. PGD 이외에도 생식 목적의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해서 무슨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PGD에 대해서 클로닝까지 금지해야 되냐? 교제의 스펙트럼 상으로 본다면 생식 목적의 클로닝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고. 인간 폐의 유전자 조작이나 자궁 내의 유전자 치료는 우리가 아는 한 아직 어디까지도 행해진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나라들도 거의 없다.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나라는 독일을 포함해서 두세 곳 정도다. 더 흥미로운 사례는 PGD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인데 이를 살펴보면 미래 예측에 아주 도움이 된다. PGD에 관련한 법률은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PGD가 합법이며 사실상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의사에 대해서 직업적인 기본의 일종으로 PGD 사례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PGD를 할 수가 있다. PGD 이외에도 생식 목적의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해서 무슨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PGD는 중국이나 이탈리아에서 합법이지만 태아의 성별 선택에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일본에서는 산부인과 학계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위로 분류되지만 정부는 일본에서는 그래서 중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합법이지만 태아의 성별 선택에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일본에서는 산부인과 학계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위로 분류되지만 법률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일본인 의사 한 명이 이미 PGD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여러 주 정부가 이 기술을 합법화했지만 어느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의 법적 규제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매우 허용적인 벨기에에서 또 완전 금지하는 독일까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거죠. 영국은 PGD가 처음 시행된 나라이지만 이 기술을 하려는 커플은 반드시 인간의 수정 및 비하 연구 인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FEA가 PGD를 허가해주는 대상은 불임 커플이 아이를 낳으려 하는 경우가 아이가 유전자를 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에 국한된다. HFEA는 그 밖의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법률이 다른 것은 문화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따라서 PGD를 받으려고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가는 부모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조사에 따르면 PGD에 대한 규제가 유럽에서 가장 느슨한 벨기에에서는 PGD를 받은 커플의 거의 3분의 2가 외국인이었다. 또 영국의 한 커플은 국내에서 PGD 신청이 기각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유전학적으로 기술로 아이의 신체적인 기능과 능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국제적으로 일치된 규제법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든 그런 방법을 써보려는 부모는 나올 것이고 이를 제지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유전자 기술에 대한 견해가 나라마다 다르다면 각국의 법률이 일치하는 일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부러 외국까지 나가서 진단을 받으려 한다면 비용은 자꾸 비싸진다. 이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규제하고자 한다면 일반 대중도 그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과 교육과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생식 기술을 감시하는 법률이나 규제 기관이 없다. 따라서 그런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 도입되기 이전에 안전성을 시험할 방법이 없다. 다행히 IVF와 PGD는 모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고 둘 다 영국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개발되었고 영국이 앞장서고 있군요. 이를 통해 건강한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과학적인 조사 과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식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혁신 기술이나 신약이 등장할 경우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의약품이나 유전자 치료는 FDA에 신청해 임상 전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식의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생식기술의 안전성이 증명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계몽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클로닝이나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계몽하는 일이 특히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계몽 캠페인에서 특히 강조할 것은 모든 어린이들은 독립적인 개인이다. 그리고 유전자 기술을 사용해도 특정한 성격이나 지능, 건강, 외모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선택권을 전제로 한 규제가 지금 당장 채택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10년간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현재 규제의 일관성이 없거나 전혀 규제되지 않는 기술들이다. PGD나 자국 내 유전자 치료, 유전자 조작 등이 바로 그런 사례다. 상당 기간 적어도 주요국의 한 곳에서 이런 기술을 합법화하고 있는 이상 이를 둘러싼 논쟁은 결론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의학 목적으로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생식과 관련한 진료를 받으려고 외국까지 나가는 사례가 이미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는 바뀌고 말 것이다. 아이들도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할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유전자 기술의 위력을 빌려서 우리는 아이들의 초기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달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이나 신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면 그 특성이라는 것도 점점 쉽게 바뀌어 갈 것이다. 부모가 어떻게 해서 길렀는지 관계없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스스로 바람직한 자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군요.